안녕하세요. 초등교사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내일이면 바로 새학기가 시작이 되죠.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하게 될지 등교 수업을 하게 될지 학교마다 다른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이든 유연하게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 시기를 좀 슬기롭게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면 부모님도 아이도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요. 오늘은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코로나 이후 재발견된 학교의 역할이 아이들의 사회성과 인성을 경험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역할이라는 점을 실감하셨을 거예요. 먼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는 일단 우리 아이는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지고 사랑받으면 정서가 안정이 되어서 학교에서 기분 좋게 배울 수 있으며 아이의 자존감도 올라가서 아이가 학업적으로 성취를 더 잘할 가능성도 이렇게 높아져요. 그래서 요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사회성도 좋고 인성도 바른 이 아이가 많은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을 것 같나요? 공부 잘하는 아이요? 사회성 좋은 아이요? 인성 좋은 아이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공부만 잘하면서 사회성과 인성이 안 좋은 아이는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차라리 공부는 좀 부족해도 사회성과 인성 좋은 아이가 훨씬 더 사랑받습니다. 작년 학기 말에 저희 학급에서 이제 1년 동안 고마웠던 친구에게 편지로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편지를 많이 받은 아이는 공통된 5가지 특징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아이들은 교사가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 5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는 성실한 아이입니다. 성실한 아이는 학교 과제나 준비물을 잘 챙기고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않아요. 특히나 학기 초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걷는 가정통신문들이 많고 부모가 챙겨줘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부모가 챙겨주어야 할 것을 잘 챙겨주는 부모님한테서 아이들은 성실함을 배웁니다. 3월 한 달은 이제 1년 농사에 반을 짓는다고 교사들은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학교에서 학습 준비물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아이가 1년 동안 쓸 개인 준비물을 아이와 함께 잘 챙겨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이 성실성의 지표인 등교 시간을 잘 지켜서 등교하게 해주세요. 학교 등교 마감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여유 있게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등교 시간에 땡 하고 맞춰서 교실에 입실을 하게 되면 아이가 숨 돌릴 틈도 없고 지각을 해서 이미 수업이 시작이 되었다면 수업을 방해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지각을 해서 수업 시간을 방해하는 아이는 친구들에게도 신뢰가 떨어져요. 둘째,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는 예의가 바른 아이입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친구들과도 예의를 지켜서 친구를 존중하며 말하는 아이는 인기가 좋아요. 인사는 기본 중에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아는 어른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선생님께 무언가를 이렇게 받아갈 때 두 손을 받아가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한 손으로 낚아채듯이 받아가는 아이가 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물론 아이가 예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잘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조곤조곤 잘 설명해주고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의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예의 바른 친구는 친구가 상처받을 만한 말이나 친구에게 험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험한 말을 하는 친구는 아이들도 싫어하고 함께 놀기를 피하게 되거든요. 셋째,
학교에서 교사와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친구는 긍정적인 아이입니다. 매사 부정적인 아이는 반 분위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급적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집에서도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교사가 수업 시간에 무언가 재미있는 활동을 해보자고 하면 어머 그거 너무 시시해요 라거나 그거 재미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초장에 초를 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어머 너무 재미있겠어요 또는 선생님 그거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고 같은 말이라도 부드러운 태도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아이가 더 사랑받습니다. 교사도 사람인지라 아이한테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기운이 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예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비판적인 의견도 예의를 갖추어서 긍정의 언어로 말한다면 교사와 아이 모두 함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태도는 집에서 부모가 아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친구가 어떤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단박에 무시하고 거절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친구가 인기가 있고 그 친구와 놀이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넷째,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는 바로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깨끗하고 잘 정리된 환경은 생산성이 높지요. 학기 초에 선생님들께서 책상 서랍, 가방 속, 사물함, 필통 속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생활 속에서 습관이 안 된 아이는 책상 위부터가 엉망진창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책은 책상 속에 넣어두어야 하는데 그대로 책상 위에 올려놓는 아이가 있어요. 정리정돈은 학교에서도 꾸준히 지도하지만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정리정돈을 알려주다 보면 의외로 아이들이 선생님 저희 집은 이것보다 더 지저분해요 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고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정리정돈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아이들에게도 자기 방 정리정돈하는 법을 알려준다면 학교에서도 사랑받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 가방 속에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통신문을 담아갈 비닐 파일을 준비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수업 활동을 하면서 가져온 작품들은 아이가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가져온 작품을 보시면 칭찬과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곧장 쓰레기통으로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가끔 가다가 아이가 이렇게 말한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가져가면 엄마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아이는 학교에서 가져온 작품은 이제 1년 동안 큰 상자에 모으셨다가 부피가 큰 것은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세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도 저희 아이들 초등 때 미술 작품들은 그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정리정돈이 안 돼서 주변이 항상 어지러운 아이는 친구들한테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다섯째,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아이입니다. 특히 나눌 줄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은 친구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요즘에는 외동아이들이 많아서 집에서 그 아이 중심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신이 잘하는 교과가 있으면 그 교과를 어려워하는 친구를 스스로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수학 잘하는 아이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를 돕고 미술 잘하는 아이는 미술을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줍니다. 이런 아이들은 한 반에 20명이 넘으면 교사 1명으로 모든 아이들이 일일이 봐주기가 힘든데 교사와 아이들한테 동시에 사랑받습니다. 자신이 쩔쩔매고 있을 때 바람처럼 와서 자신을 도와주는 친구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친구와 함께 놀 때도 너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친구들이 함께 놀기 싫어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외동아이여도 놀이터에서 놀면서 친구들과 싸우면서 사회성을 키웠는데 요즘엔 코로나 여파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놀다가 시시비비가 붙으면 중재를 하고 친구들끼리는 한 번씩 주고받는 거라고 지도합니다. 집에서도 아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면 즐거움이 배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부모에게도 뭔가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게 집안일이어도 좋고 심부름 같은 것도 좋아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아이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면서 자존감도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는 학교에서 첫째, 성실한 아이, 둘째, 예의가 바른 아이, 셋째, 긍정적인 아이, 넷째,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이, 다섯째, 나눌 줄 아는 아이입니다.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